반갑습니다. 김큰별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 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미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두 마리의 주인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훌륭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등어 인형을 사가지고 왔죠. 별이하고 하루가 그 주인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집에서 기르고 싶어 했었어요. 꿈이었고 또 동경이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무게감도 없었고 그냥 기르면 되지 하는 마음이 컸죠. 이제는 집도 생기고 결혼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되자 자연스럽게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말이죠. 고양이보다는 개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새 고양이라는 녀석들에게 푹 빠지고 나서 저는 한동안 이 벵갈이라는 종에 대해서 이끌려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인터넷을 좀 이렇게 들락거렸어요. 고양이계의 비글이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놀아주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녀석들의 무늬와 눈망울이 많이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양에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묘연이라는 것이 고양이의 집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묘연이라는 게 생긴다면 언제든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랜선 집사로서 남을 생각을 굳히고 있을 때 이 두 녀석을 만나게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묘연이 있었는지 그것은 좀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책은 초보 중에 생초보인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인간 거대 고양이 나응식 선생님, 더불어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웹툰인 1인용 기분을 연재하셨던 윤파랑 작가님의 사파가 들어간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책이 저한테 나왔으니까 안 사볼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천천히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고양이의 습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랜선 집사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집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고양이 습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함께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양이의 테러 중 하나인 소파 뜯어내기. 벌써 한숨이 나오네요. 저희 집도 여느 집처럼 소파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어서 별이하고 하루의 성격은 온순하기 그지없어요. 뭔가를 떨어뜨리지도 깨트리지도 않지만 본능적으로 이 소파만큼은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소파 겉면을 완전히 스크래처로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애석하게도 난장판이 된 곳은 소파의 바닥 부분이었죠. 검은색 얇은 천 재질로 덮여있던 소파의 바닥 부분에 작은 구멍을 내더니 이 녀석들이 그 작은 구멍으로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둡고 조용한 곳이 좋았던 건지 녀석들의 최애 숨숨집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숨숨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녀석들이 조용한 곳에 몰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구멍이 하나였으면 두고 보려고 했지만 점점 구멍이 늘어났고 결국은 너덜너덜해져서 아내와 함께 소파를 뒤집어서 천을 전부 제거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녀석들의 숨숨집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소파 밑에서의 여유를 즐기곤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저 소파를 치워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소파의 지분은 이미 인간에서 고양이로 넘어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양이의 혀에 있는 사상유두라는 돌기 때문인데 이것은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부드러운 사포로 살살 훑는 느낌이 듭니다. 목구멍 방향으로 나 있는 이 돌기 때문에 고양이는 한번 삼킨 음식을 거꾸로 뱉지 못한다. 끈이나 실 등 선 모양의 이물질을 갖고 놀다가 삼키는 의료사고가 개보다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그날의 고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역시 시작은 이 소파가 문제였어요. 검은 천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녀석들에게는 사냥거리가 될 부분이 남았던 건지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바닥에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길이의 검은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별 대수롭지 않게 주워서 버렸으면 됐을 텐데 옷을 갈아입고 있느라 내버려 두었더니 하루가 신나게 이렇게 천을 밀쳐내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의를 갈아입고 다시 하루를 보는 순간, 진짜 그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녀석이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리면서 무언가 삼키기 힘든 것을 삼키는 모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하루를 붙잡았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녀석은 붙잡힌 상황이 싫었는지 앵옹대고 있었고, 저는 이 녀석이 삼킨 검은 천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인터넷을 다급히 검색했죠. 별의별 사례들이 다 튀어나왔고 진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심할 경우에는 개복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미 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하루가 미워지다가도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세상 태평하게 그루밍을 하고 있는 녀석을 따갑게 쳐다보았죠. 병원을 검색하고 성남까지 내달렸습니다. 난데없이 케이지에 담긴 하루는 당황하고 걱정해서 구슬프게 울어댔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날 저는 동물병원에서 4시간을 있었습니다. 하루는 2번의 구토검사를 받았어요. 녀석도 많이 지쳤겠죠. 내시경을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미리 가져간 그 검은 천 조각을 좀 보여드리니까 이 정도는 장폐색까지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내시경까지 진행하기엔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하루도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결정을 해야 했죠. 내시경을 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 만약 여기서 진행되어 잘못된다면 반드시 개복 수술을 해야 할 텐데 결국 이날 집으로 돌아왔지만 하루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잘 먹고 엄청나게 잘 배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녀석들이라서 그런지 더 신경이 많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천방지축 하루, 그리고 요조숙녀 별이는 둘 다 어쩌면 개냥이 같아서 우리 손길을 너무 고파합니다. 그래서 정이 더 많이 가는 제 새끼들이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옛일들이 생각이 나서 공감이 좀 많이 됩니다. 또 이들을 보면서 오늘의 나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반려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날들을 함께 보내는 인생의 동반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양이의 습성상 참 많은 손이 갑니다.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개보다 고양이가 손이 안 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인데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왜 집사라고 불리는지를. 그리고 정말 개 대신에 고양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그 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첫 이야기부터 많은 공감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양한 이야기, 또 다음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님들에게 응원의 엄지척을 보내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김금별이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2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게 된 집사가 됐고요. 사실 정말로 고양이보다는 개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강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산책을 자주 시킬 수 있는 자신감도 사실 없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양이도 물론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집에서 최선을 다해 놀아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적인 판단, 그리고 고양이가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양이도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나 결국은 랜선 집사로 마무리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했지만 이 두 녀석이 저한테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집사의 삶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한 1년이 지났어요. 이 두 친구들과 함께 삶을 살아간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사이에 집에는 캣타워도 생겼고 또 화장실들도 많이 알아보게 되고 또 이 벤토나이트 모래들도 좀 많이 알아보게 되면서 저도 저 나름의 집사로서의 어떤 지식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책을 봤으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아주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면 책이 더 즐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감대가 많이 생기고 나서 또 책을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재밌어지고 더 많은 것들이 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밖에는 저 친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행히 문 앞에서 울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아마 이 녹화가 끝나면 이 책상 있는 이 자리에 저는 그 천을 올려놓고 이 두 녀석들이 이 위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양이는 털이 많이 날려요. 그나마 벵갈 고양이는 그렇게 털이 많이 날리는 장모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낫긴 합니다. 그래도 두 녀석들이 파닥파닥거리면서 뛰어다닐 때는 하늘에 이렇게 찬란하게 떨어지는 털들을 바라보면서
공기청정기가 열일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두 녀석들의 삶을 위해서 또 두 녀석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좀 노력하는 집사가 되보려고 합니다. 모든 랜선 집사님들도 화이팅이고요. 실제 고양이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집사님들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고양이 영상을 넣을 텐데요. 또 여기 누워있는 녀석들의 영상도 언젠가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즐겁습니다.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로 계속해서 책의 이야기 나눠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킹큰별이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